오대산의 가발, 문수신앙하고 그 다음에 영축산신앙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당나라 초기에 어떤 신성한 산에 대한 어떠한 신앙적인 부분들이 좀 유행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영축산 이야기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오대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 4대 영장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오대산. 이 이야기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서로 작동을 해요. 자, 오늘은 이제 선종에 대한 이야기, 선불교가 어떻게 이제 슬슬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밀교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당나라가 경제력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나라는 로마를 압도하는 전 세계 최강국이었고, 당태종 이세민의 정관해치부터 그 다음에 개원해치까지 그 기간 동안은 뭐 최강입니다. 최강. 경제도 좋고 문화도 좋고 경제가 좋으면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난숙기가 펼쳐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세계관을 만드는 겁니다. 당나라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화엄이 될 수 있었고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시대 때 화엄이 대두할 수 있었던 거는 그건 세계관을 만드는 거예요. 네, 세계관. 그래서 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법계 연기라고 하는 거죠. 화엄의 연기는 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세계의 어떤 조화, 융합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민족들이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이러한 사상들을 한데 아우르면서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세계관 중심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중국의 불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명상주의거든요. 명상주의. 인도의 수행 문화예요. 명상주의. 종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 자체에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교화하고 이게 목적이라기보다도 불교가 명상주의이기 때문에 교화보다도 우선이 수행이에요. 그리고 수행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게 교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임자들은 어떻게 보면 교화 쪽에 있으니까 수행 승려들을 우대해주기 위해서 한 10분에 15분 정도 늦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밥 먹는 순서라는 게 별거는 아니지만 그분을 대우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드시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하고 밥 먹을 때도 어른이 숟가락 들면 드는 것처럼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수행 문화에서 플러스 나중에 조계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명상주의 플러스 또 조계종이 이게 또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수행이 지금 조계종이야.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불교는 수행주의에서 시작해서 종교화가 되는 거고 종교화가 되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교화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6년 동안 수행하신 거고 이거는 45년 동안 교화하신 거니까 교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종교적 입장이고 왜냐하면 불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 갖고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문제는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문화권이 다르고 기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수행이 못 넘어오고 교리만 넘어왔다. 그걸 제가 중국 불교사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처음 넘어올 때 후한 때 누구 있냐면 안세고하고 지루가참. 불교를 처음으로 전했다고 하는 거는 가선마등과 축법라이지만 번역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체계를 가진 거를 이렇게 전파한 사람은 이 두 분이에요. 이 사람이 소승성관전례 지금도 저 남방불교나에서 하고 있는 뭐 대념철경 안반수의경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번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루가참이라는 거 하는 거는 대승성관 이게 소승성관이고 소승수행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대승수행법. 그러니까 원래 불교가 명상주의니까 명상을 먼저 전파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관법 같은 거, 관상연불 같은 거, 반주산매 이런 거를
해줬는데 이게 둘 다 기후 환경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안 돼요. 중국에서. 그래서 계속 엇박자만 나가고 수백 년 동안 수행법이 없었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 수행법적으로 시도되는 게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남삼북칠이라고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여러 어떻게 보면 교상판석에서 여러 범주들로 이렇게 나눴었어요. 예, 그래서 남쪽에 세 개의 어떻게 보면 주류의 사상의 학파 남쪽에 세 개, 양장 남쪽에, 회수 남쪽에 세 개, 그 다음에 북쪽에 7개 학파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로다가 뭉뚱그려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다가 해서 뭔가를 하나를 만든 게 수나라 때 천태종. 정확하게 말하면 수나라는 아니고 수나라 되기 직전에 천태 지자대사. 그렇게 해서 천태가 두 가지를 했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천태가 둘을 하는데 하나는 세계관, 하나는 수행법. 그래서 뭐 일념삼천이라는 둥, 삼재원흉이라는 둥, 이런 거, 그게 세계관이고, 그 다음에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마하지간이라든지 소지간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천태는 선종 계열에 속한다더라. 선불교, 선종에 속한다더라. 교종이 아니라더라. 그리고 이 세계관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정밀하게 다듬어서 이게 전체가 뭉뚱그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라고 할까 조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천태라고 하는 분이 워낙 머리가 좋고 잡과입니다. 잡과. 약간 부대찌개과. 그러다 보니까 심플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교리체계로 해서 싹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화엄종. 그 다음에 수행법이 나중에 이제 정리되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종, 달마 이래의 선종. 오늘 얘기하는 이것도 선이고 저것도 선이에요. 다 이게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는 건데 당나라가 맨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태종의 정관지치, 정관연간에서부터 그 다음에 개원지치까지 그때 너무너무 번성을 하니까 이게 경제력도 좋고 문화력도 좋고 하니까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흐름이 집단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집단주의적 색깔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게 해서 개인보다도 우리 집안에서 누구를 뭘 해야 된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오빠나 남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거를 그렇게 너는 해야 돼 라고 얘기해도 그거를 여자가 받아들여요. 지금 같으면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게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나? 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근데 그때는 다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누구 집안에 있는 누군가 하나를 성공시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사찰의 불교대학이 그나마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여성들이 공부하려고 했을 때, 지금 5, 60대 되시는 분들이 공부하려고 했을 때, 실제로 자기는 머리가 더 좋고 공부 학업 능력이 더 좋아도 실제로는 오빠나 남동생에게 양보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력이 잘 안 되니까 다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소 팔고 땅 팔아서 오빠나 남동생을 대학에 보냈지만 그 사람이 총 번 거는 그때 땅 안 팔았으면 됐지. 그게 더 벌었어. 그 오빠 등록금. 이게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어. 그렇게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땅만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집안 전체가 떡상을 해. 근데 그때 땅 팔아서 등록금 내는 바람에 집안이 골로 간 거야. 아니 생각해보면 그래. 굉장히 재밌어요. 개발 시대를 어떻게 보면 명암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안정된 사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5,000불 넘어가면서부터 2000년대부터 그게 시작이 돼서 1990년대 말부터 시작했어요. 자기 개발, 자기 PR 시대 어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2000년대에 가속되고 2010년부터는 이제 스펙이 어떠네 저떠네 하면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인 게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애가 사진을 찍어야 밥을 먹잖아. 애가 사진을 찍고 어른이 숟가락을 들지.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 저는 사실 그 밥 먹는 거, 밥상 숟가락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건 난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게 왜 싫어하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찍어서 뭐 대단한 거 없잖아. 그냥 사 먹는 거밖에 없잖아. 내가 이만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찍을 의미가 있지. 야, 그거 돈만 주면 그 사람이 다 차려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네가 왜 찍어서 올려? 그게 뭔 대단한 거야?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그 한 칼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거야. 명품을 사는 욕구도 그런 거고 다 비슷해요. 그게 튀려고 하는 욕구야. 우리 같이 본질적으로 튀려고 나온 사람들은 사실 그게 없어도 튀어. 그런 사람들을 똘튀기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튀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 용기가 없는 거지. 그렇게 막 이렇게 새로운 걸 막 이렇게 약간 미친 짓을 할 정도 용기까지는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 안에서 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소박한 거죠. 그리고 그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러니까 2만 5천 불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 3만 불이 넘었다 하는데 다시 2만 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2만 5천 정도가 되면서 그런 게 극단적으로 지금 커졌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도 당 태종 때 뭐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제국이 안정되고 그러면서 화엄이 막 떡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세계관, 어떻게 이 세계 이념들을 만들 거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이 성장을 하는 거고 그게 한 100여 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난숙기가 되면서 잘 사는데 익숙해진 거지. 그래서 개인주의들이 나와요. 그 개인주의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하나는 뭐냐면 밀교고 하나는 선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종선. 이게 해능스님 계열을 남종선이라고 합니다. 육조 해능스님 계열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교가 가장 번성하는 게 밀교는 인도 겁니다. 인도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술주의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합리성이 강조되고 그다음에 과학이 발전하면 주술성은 없어질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주술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살고 많이 배우고랑 관계가 없어. 주술성은. 주술성.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술성 이러면 여러분이 뭐 점 보러 가는 거 그런 거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분들도 뭐 타로 카드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니까. 단 하는 방식이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전 시대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가 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걸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아. 하지만 그 주술성이 뭐냐면 나만 좀 더 다른 무언가가 있어라는 걸 부각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적을 가진다 그러면 그 사람만 너는 조금씩 달라. 너는 그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거야. 너는 좀 다를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강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주술성이 다른 방식일 뿐이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부적을 가지고 다녔다면 지금은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는 게 주술성일 수도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저는 주술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한 10억짜리 차를 페라리를 내가 끌고 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잘 비켜주지. 잘못해서 박으면 지는 차 팔아도 안 된다. 차 팔아도 안 된다. 그리고 내리는 순간 사람들이 보지. 그래서 주술성이라는 게 꼭 야만적이고 미개하고 원시문화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실 문양이라든지 전통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주술성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오고 나는 약간 특별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오는 재앙들을 피하려고 하고 이런 속성들.
이런 속성들. 그리고 그거를 수행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극복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그게 된다더라.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뭘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살을 빼야 돼. 내가 살 빼야 돼. 다이어트. 야, 이 다이어트라는 것도 참 재밌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 다이어트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 밥 먹고 걸어 다니면 배 꺼진다 이러던 시절이 있어. 조깅을 하면 저게 미쳤다.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 어디 배 꺼지게 저렇게 다녀? 이렇게 가만히 밥 먹었으면 그걸 지켜야지. 그 에너지를 지켜야지. 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운동하고 뭐 이게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살이 찐 게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남양유업에서 우량한 선발대회.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얼마나 못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소화비만. 그러니까 그게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살을 뺀다는 게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데 사실 운동하기 싫지. 로마에도 그게 있었거든. 먹고는 싶은데 이게 계속 위가 차니까 더 이상 못 먹지. 그러니까 토하고 또 먹고. 그래서 토하는 약이 있어요. 그걸 또 먹고 또 못 먹고 또 먹고 이러고 있었던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약이 있건 뭐 수술이 있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거기에다 하나 더 하면 살 빠지는 기도. 야, 살 빠지는 기도가 있어. 천도되는 기도도 있지만 살 빠지는 이게 밀교식이에요. 이게 밀교식. 너무 좀 귀에 솔깃하지 않아? 야, 내가 살 빼려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야, 살 빠지는 기도. 그거 한 방이다, 한 방. 너 원하는 대로 먹어. 원하는 대로 먹고 살 빼는 방법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충을 키우세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쪽은 자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작법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이나 아니면 신이나 이런 분들의 가호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핵을 만드는 거고 인도가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그런 나라가 좀 도와주겠지라고 했다가 걔네가 안 도와주는 바람에 돌아서 핵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다 핵이 있잖아요. 핵을 만들게 된 거고 근데 그건 너무나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뭐예요? 해구산이지, 해구산. 그러니까 미국 똘마니로 되면 미국이 보호를 해줄게 이렇게. 근데 이게 국제정세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보호가 안 될 수도 있어. 우리가 6.25가 터진 게, 한국전쟁이 터진 게 그거잖아요. 일본으로 걔네가 선을 긋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전쟁 상황으로 전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핵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 라고 하면 이거. 운동해서 살 뺀다. 그리고 해구사는 이겁니다. 불보살이. 강대국이 해줬다 이러면 조금 그렇긴 한데 불보살님은 약속을 잘 지키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개인주의죠. 개인주의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되면서 개인화되면서 이제 수행과 작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저건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불교에서 앞에 저 화엄종이나 이런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거의 날아갔지만 실제로 지금 선수행 선불교 수행, 지금도 안거에서 한 2,000분 이상 조계종만 해도 다 들어가 계시는 거고, 그리고 기도 같은 거 하는 것도 전부 어떤 작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집이나 안 그러면 내 지금 문제들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양상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생각하시면 선이나 밀교가 왜 당나라 중기쯤에 움직이기 시작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밀교 같은 경우는, 밀교는, 현종 때,
예, 현종 때 많이 돼요. 그리고 현종이라고 하는 게 양귀비 얘기하는 그 현종이에요. 현종이 이렇게 쓰거든요. 거물 현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도교 좋아합니다. 도교. 도교 좋아하는 사람이 이 현자 쓰거든요. 도교도 똑같아요. 도교하고 밀교하고 색깔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종 때 개원 3대사, 개원 3대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현종 초기 연호인데 그 잘 나갈 때 그래서 개원의 치인데 그 개원 3대사가 누구냐면 개원 연간에 3명의 큰 스님. 이게 선무회, 밀교회, 금강집, 그다음에 불공금강이거든. 이 세 분 이렇게. 그리고 그 시절이 도교가 뜨고 있었다. 도교도 개인주의예요. 도교 같은 경우는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제가 영화 같은 데 사실 관심이 많았고 영화 시나리오 작업 같은 걸 해볼까 이랬을 때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사실은 도교입니다. 불교는 약간 금욕적인 쪽이 가깝고 금욕론에 가깝고 도교 같은 경우는 이등주의입니다. 명철보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나대지 않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면서 자기 어떻게 보면 총대는 안 메고 숟가락만 얹으면서 가는 딱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냐면 도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오래 살고 젊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교입니다. 도교. 그리고 그거를 오래 사는 거를 더 오래 살면 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는 사실 뭐 찬성은 안 해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 그거는 너무 짧게 살 때는 분명히 좋은 거였는데 지금 같은 시절에는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건강하고 젊고 오래 살기가 도교예요. 이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득권을 다 놓치느냐? 아니야. 1등은 아닌데 2등. 그러니까 왕은 안 하는데 왕 동생 중에서 편하게 사는 놈들이 있어. 양녕대원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왕을 못했을 뿐이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야, 그래도 왕을 해야지. 세종이 나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야, 왕하면 그거 얼마나 피곤한지 아냐? 왕 동생쯤 해가지고 정부 예산 막 수도 없이 법인카드를 조 단위로 쓰면서 중동의 왕자들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재산이 만수로 같이 그렇게 그냥 뭐 특별히 사업 안 하고 그냥 계속 돈만 쓰고, 이게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니냐? 제프 베이조스 같은 분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 같은 분도 자수성가형으로 뭐 대단한 그런 사람보다 지금 재산이 많은 사람은 없잖아. 어떻게 보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은 일하고 그다음에 눈치 보고, 왜냐면 사회에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런 거 나왔었거든요. 작년엔가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무슨 뭐 여름 휴가를 갔는데 150억을 썼다는 둥 뭐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기사거리로 쭉 올라오고, 야, 무슨 놈의 휴가를 150억을 쓰냐 이랬더니 또 어떤 놈이 뭐라고 답을 하라냐면, 그 사람 재산 대비 150억이면 네가 1,000원 정도 쓴 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써놓고,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야, 휴가비 1,000원 썼으면 엄청 저렴한 거 아니냐 이러면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야, 150억이야 이게 그게 그건가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해. 아니,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만수르 말고 만수르보다 더 이름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만수르는 그나마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그냥 평생 그냥 몇 조 쓰다가 가는 거요. 박애주의자지. 자기 원하는 거 다 하고, 이렇게. 그게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야, 그래도 사람이면 성취를 하고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고, 화성 갈 거니까 이런 걸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전두환 박정희 세대를 살았고 그러한 이념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여러분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실 이쪽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뭔가 직업을 하고 뭘 열심히 일해서 뭘 모으고 적금을 넣고, 여러분 세대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요즘 애들은 그 생각 별로 없어요. 그냥 조금 모으고 그냥 털어먹어. 또 털어먹어. 옆에서,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야, 저렇게 살아서 될까? 싶기도 하는데, 저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지만, 실제로 미국의 저축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될걸? 걔는 1,000만 원도 없어요. 한 가구의 평균으로 얘기하면. 걔네는 계속 써. 있으면 쓰고, 있으면 쓰고, 있으면 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은 걸 수도 있어. 모았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골로 가면서 자식에게 이렇게 주면 아유 부모님이 고마워요 이 한마디 듣고 끝나는 거나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지금 생각하기 나름.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 흐름하고 굉장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도교랑 연결될 수 있는 코드라니까. 도교랑 연결될 수 있는 코드. 그래서,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집이라도, 건강하고, 아니, 젊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혹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글도 그렇고,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류는 결국 다 영생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도교가 유행할 때 왜 하필 밀교가 유행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남쪽에서는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지금 선이 움직이는 거죠. 선도 이게 6분이나 되니까 달마, 해가, 승찬, 그 다음에 도신, 홍인 이렇게 해서 6분, 그리고 거기에 육조, 해는까지 해서 6분이나 되니까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저 당나라 한 측천무 시절부터 해갖고 저 현종 정도까지 가야 이제 선이 압도적으로 뜨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선불교가 중국 불교에서 주류가 되는 이유는 알록산의 난 때문에 그래요. 알록산의 난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반란군의 사령관은 어디를 점령하고 싶겠어요? 수도죠. 수도가 초토화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뭔가 나라가 뒤집어지면 새로운 흐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재밌는 게 거의 모든 절의 주불전, 메인 정각이 대웅전으로 통일됐다. 그 전에는 대웅전 아니었었어요. 다 지각각이야. 마치 해인사는 적광전 이런 식으로 다 지각각이었었어. 근데 대웅전으로 거의 다 통일됐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거의 사찰의 메인 주불전이 대웅전인 게 아마 한 7, 8%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월정사 같은 데 와서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 뭘 물어보냐면 여기 대웅전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 왜냐면 월정사는 메인 정각이 적광전이에요. 그러면 대웅전이 없거든요. 월정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대웅전 택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려면 길어. 근데 그 영감님한테 잡히면 절대 안 돼. 영감님한테 잡히면 또 뭘 물어봐요, 계속. 이것만 해서, 이것만. 그 교장 선생님한테 빙의가 돼가지고 자꾸 뭘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퍼뜩 끊고 가야 돼. 퍼뜩 끊고. 눈치를 딱 봐서 이 사람은, 자꾸 말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시잖아요. 딱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살면 다 영물이니까. 근데 영감님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영감님들도 영물인데, 그런 데는 또 눈치가 없어. 영물은 영물인데, 그런 쪽은 또 발전하지 않았어요. 계속 뭔가 시도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절에 이제 개인주의들이 이제 극성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개인주의가 극성한 뒤에 안사이나이 터지면서 한번 판이 갈렸다더라. 전체가 한번 갈렸다더라. 컴퓨터로 얘기하면 포맷한 거지. 포맷하고 그 포맷한 사이에서 쉽고 빠르고 간편한 거.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전에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그 계좌이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은행 계좌이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보안카드를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돈 얼마 이상 되면 뭐 전화도 했다가 끊었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누르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개 하잖아요. 그지? 예.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지금은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이 4차 산업시대에 굉장히 재밌는 게 인터넷 안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면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안으로 전체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화엄종 같으면 네가 계속 저 화엄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한 10년 걸리면 너도 뭔가 야나도가 아니고 야너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10년 이제 안 돼. 그리고 문제는 책도 없어. 왜? 이게 전란으로 해서 완전히 다 절단이 났거든.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뭐가 있냐면 네 마음은 있잖아. 마음의 문제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만 네가 환기시킬 수 있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만 바꾸면.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꾸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니까. 현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우리가 천동설을 믿을 때나 지동설을 믿을 때나 언제나 태양이 뜨고 지지 지구가 돈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관점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태양이 떠오르는 걸 봐도 지동설인 지금 입장에서는 지구가 돌아서 저렇게 보이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착각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뿐이지, 원시인도 똑같은 걸 본 거고 우리도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돈다면, 지구가 돌아서 한다는 걸 굉장히 강력한 생각을 하면, 뭐 정동진에 가서 굳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외국에 갔더니 인도나 이런 데 가면 꼭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 달이 되게 밝아요.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약을 파는 사람이 있어. 감정적인,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해주지. 우리나라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지. 달이 인도에서도 보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이는 거. 그놈이지. 지가 이게 메이드 인 인디아고 메이드 인 코리아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천동설과 지동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똑같아. 단지 여기서 바뀌는 거는 인식이 바뀌는 거죠. 인식, 관점.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직절한 거죠. 네, 간이 직절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된 데서 무언가를 작동시키는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 훨씬 가벼운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은행 송금할 때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들 써보셨어요? 은행이라는 게 정부하고 은행 같은 데가 뚫려서는 안 되는 가장 보안이 강조되는 데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밀번호 넣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제일 재수 없는 데는 몇 달에 한 번씩 바꾸라고 하고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럼 바꾸면 내가 기억을 못하고 나중에. 그래 내가 몇 번 잘못 누르면 또 오래 5번 이상 뭐 이래가지고 또 와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다 겪어봐서 알아. 나 보안카드도 공인인증서 요거 누를 때도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10번 잘못 누르면 그것도 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가는 것도 짜증나는데 되게 쪽팔려. 너무 미개해 보이는 거야. 이거 정지됐는데요. 이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안 봐. 아이고 그러니까 절에 사는가 보다 이러면서 야만인 뭐 이런 약간의 그런 눈빛이 있어. 한 1초 정도 흘러. 내가 그걸 느껴.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넘어져서 아픈 것도 있지만 쪽팔린 것도 있고, 이게 막 섞여요. 그래서 은행에 잡혀가는 것도 쪽팔리고, 가는 것도 귀찮고 쪽팔리고, 동시에. 그래서 그런 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은행이라는 건 뚫려서 안 되는,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게 해킹되면 너무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그래서 2중, 3중의 방어벽을 쫙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를 개인이 다 뚫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보증보험 놓듯이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내가 이걸 해주고
카드 수수료 하듯이 내가 중간에서 어느 정도 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수수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내가 메꿔줄게. 라고 하면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간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없이도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쓴다거나 토스를 쓴다거나 이러면 그냥 돈이 그냥 가죠. 야, 이렇게도 무성의하게 보낼 수 있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허가 된 데서는 선이 먹는 거고, 그럼 밀교는 어떻게 됐느냐? 밀교의 의식적인 것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 그거는 좀 돈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데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전쟁 상황을 해서 한번 싹 이렇게 쓸려버리잖아요. 돈 없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현종 때 밀교랑 선종이 이렇게 커오기 시작하는 주류는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사의 난을 딱 계기로 해가지고 이때는 간편하고 싸고 라고 하는 게 장점인 선으로다가 훅 끼우는 겁니다. 싸고라는 건 뭐냐면 문자도 몰라도 되고 네 마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 얼마나 간편해. 얼마나 간편해. 공인인증서를 눌러야 됩니까? 아니. 그런 거 누를 필요 없어. 그냥 카카오 아이디만 있으면 돼. 그러면 송금이 가능해. 진짜요?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남종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배경의 흐름을 이해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흐름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달마부터,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요. 달마가 527년에 도래를 해서, 이게 대통사, 그때 개원할 때, 양무제가 대통사 만들 때 돌아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해서 해능까지 가려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거를 제가 요량껏 착 정리해서, 축축축 몇 번에 쳐줄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선종홍자잖아. 진짜요. 제가 선불교로 박사를 받았다니까. 나도 이제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선불교에 대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선불교가 나오더라도 계보들이 약간씩 달라지고, 그러니까 파벌이 생기는 이유가 기질이 달라서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달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강남 사람들은 개인주의입니다. 이 강북 사람들이 집단주의예요. 이거 제가 진짜 이거 중국 불교 들어올 때 초기에 잠깐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개인 집단주의 쪽이 발전한 데가 뭐냐면 이게 가난한 쪽이에요. 농업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농사 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